안녕하세요.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해인사는 바다해자와 도장인자를 쓰는데 해인사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 유래를 보면 가야산 깊은 골에서 80이 넘은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들 부부는 화전을 일구고 산새와 별을 벗삼아 하루하루를 이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도토리를 따서 나서는 이들 앞에 복실복실한 강아지 한 마리가 살인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년 내내 사람의 발길이 없는 깊은 산중이어서 좀 이상했으나 하도 귀여운 강아지인지라 좋은 벗이 생겼다 싶어 붙들어 키우기로 했습니다. 노부부는 마치 자식 키우듯 정성을 쏟았고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렇게 어연 3년이 흘러 강아지는 큰 개로 성장했고, 꼭 3년이 되는 날 아침 이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줘도 눈도 돌리지 않고 먹을 생각도 않던 개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해 용왕의 딸인데 그만 죄를 범해 이런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왔습니다. 다행히 두 분의 보살핌으로 속죄 3년을 잘 보내고 이제 다시 용궁으로 가게 됐습니다. 두 분의 은혜가 하에 갓싸운지라 수양 부모님으로 모실까 하옵니다. 개가 사람이라니, 더구나 용왕의 딸이라니 놀랍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기쁜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비록 개지만 자식처럼 길러 깊은 정이 들었는데 어찌 부모 자식의 의를 맺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개는 꼬리를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곧 용궁으로 돌아가 아버지 용왕님께 수양 부모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님께서는 12사자를 보내 수양 아버님을 모시러 오게 할 것입니다. 용궁에서는 용궁선사로 모셔 극진한 대접을 할 것이며 저를 키워주신 보답으로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모두 싫다 하시고 용왕 의자에 놓인 해인이란 도장을 가져오십시오. 이 도장은 나라의 옥새 같은 것으로 3번을 톡톡 치고 원하는 물건을 말하면 뭐든지 다 나오는 신기한 물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생을 편히 사실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친 개는 허공을 3번 뛰고 난 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은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가 지나 보름달이 중천에 뜬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벼랑간 살인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12사자가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여왕님께서 노인장을 모셔오랍니다. 시간이 바쁘니 어서 가시지요.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따라 나서 문 밖에 세워놓은 옷가마를 탔습니다. 12사자는 바람처럼 달려 얼마 안 있어 가마는 찬란한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산호기둥, 황금 대들보, 추녀에 달린 호박구슬, 진주벽 등 형형색색의 보화들이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제의 궁궐 모두가 이런 보물로 장식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궁전 안으로 안내된 노인은 그저 얼떨떨 하기만 했습니다. 어이구, 수양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제가 바로 아버님께서 길러주신 강아지입니다. 예쁜 공주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노인을 맞았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울리자 용왕이 옥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먼 길에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딸년을 3년이나 데리고 계셨다니 그 고마움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용상 넓은 자리에 용왕과 노인이 나란히 앉고 좌우 시녀들이 풍악에 맞춰 춤을 추며 음식상이 나왔습니다. 공주는 한시도 수양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금수저로 음식을 고루집어 입에 넣어주며 수양 어머님 문안과 함께 가야산의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용궁에서 한 달을 지내자 노인의 풍채는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노인은 갑자기 부인이 생각이 나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먼 길 다시 오기 어려운데 오신 김에 조금 더 쉬었다 가시지요. 말씀은 감사하오나 처자의 소식이
궁금하여 내일 떠나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떠나시기 전에 용궁의 보물을 구경하시다가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불현듯 해인을 가져가라던 공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물창고에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순금과 왕관, 금강석, 화로, 옷가마, 산호초, 피리, 은, 구슬, 말, 진귀한 보물이 쌓여 있었으나 노인은 그저 보기만 할 뿐 달라고 하지 않으니 용왕은 이상했습니다. 구경이 다 끝날 무렵 노인은 까만 새조각처럼 생긴 해인을 가리켰습니다. 용왕님, 미천한 사람에게 눈부신 보배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사오니 이것이나 기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노인의 말에 용왕은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허참 그것은 이용궁의 옥새로 정녕 소중한 것이다. 허나 무엇이든 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 가져가십시오. 잘 보관했다가 후일 지상에 절을 세우면 많은 중생을 건질 것이옵니다. 용왕은 해인을 집어 황금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튿날 용왕은 부부는 구중 대문 밖까지 전송했고 공주는 옷가마까지 따라와 작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양아버님, 부디 안녕히 가세요. 용궁과 인간 세계는 서로 다르니 이제는 다시 배울 수가 없겠군요. 부디 해인을 잘 간직하시어 편히 사세요. 그것으로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되기를. 공주는 목이 메어 말을 끝을 흐렸습니다. 노인도 이별의 아쉬움을 이기지 못한 채 가야산에 도착하여 아내에게 용궁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며 가지고 온 해인을 3번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먹던 용궁 음식 나오너라. 주문 대로 산의 진미의 음식상이 방 안에 가득 나타나자 노인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뭐든지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편히 오래오래 살던 내인은 죽을 나이가 되면서 절을 하나 짓고 해인을 그 절에 보관시켰으니 그 절의 이름이 지금 바로 합천에 있는 해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